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내일 단 한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요일장인 오늘도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장은 상승 마감을 양시장 모두 했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해서 규정이 좀 변경이 되면서 그래도 지수는 좀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매물이 재유입되면서 다시금 좀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락폭이 컸던 이 코스닥 쪽에서는요, 2차 전지 밸류체인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서 상승하는 데 좀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섹터별 편차가 상당히 좀 큰 하루였었죠. 개별 종목들이 낙폭이 크기도 했지만 반등에 성공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이런 점들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 023772-0279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샵 3772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자, 이제 우리가 한 살 더 먹을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새해 계획 슬슬 짜고 계시나요? 새해 계획은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네. 여러분들께도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결국엔 새해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렇다면 새해 그 첫 시작이 되는 1월에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이 됐건 간에 1월 달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줄 텐데 그 이유는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도가 나갔던 그 물량이 다시 시장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시기가 1월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종목들 중에 실질적으로 주식 양도세 회피 목적이 아닌 투자의 목적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관련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였었다는 거, 이 두 가지 섹터만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아 나가셔야 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몇 가지를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온디바이스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처음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때 시작을 보였었던 건 칩스앤미디어였습니다. 그를 따라 올라갔었던 건 텔레칩스였었죠. 그리고 나서 제주반도체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 즈음에 제가 칩스앤미디어는 무상증자로 인해서 960만 주가 신규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의 상승이 끝나갈 무렵에 가온칩스가 다시 한번 계약건을 들먹이면서 주가를 올렸죠. 그때 저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 네 번째 실마리가 풀릴 때부터 이제는 칩스앤미디어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텔레칩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왜?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는 주가의 가격으로 봤을 때 2,0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두 종목 다 3만 원대의 가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칩스앤미디어가 32,000원일 때 텔레칩스는 3만 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시장에서 주가를 올릴 때쯤에는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의 주가 간격이 1,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온칩스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의 주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오늘에 돼서야 텔레칩스의 주가가 칩스앤미디어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칩스앤미디어가 텔레칩스보다 시가총액으로 약 1,000억 원 정도가 비싼 상황이었는데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먼저 올라갔다면 마지막 한 발 남은 종목은 칩스앤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를 보유하시는 분들
제가 29,800원 아래라면 어느 자리도 상관없다.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35,000원을 넘어가는 주식의 상승폭을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칩스앤 미디어가 텔레칩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두 종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소카를 먼저 잡아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카는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없어져 가면서 소외돼 가면서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엔컴퍼니 두 번째 형제난이라고 불려지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한국엔컴퍼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24일까지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뭘 했습니까? 공개 매수가를 높여놓은 상황에 한국엔컴퍼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언급되면서 수급이 붙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만하는 행동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소록스 언급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오늘까지 몇 퍼센트나 수익이 나는지 아시나요 혹시? 무려 184% 지금 네. 200%가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 네. 정말 혜안이 대단합니다. 지금 소록스 이 현상 가자마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네. 전문가님 부스로 가가지고 전문가님 큰일 났다고 지금 소록스가 완전 많이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죠? 소록스 같은 네. 경우에는 제가 또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매칭하고 언급드리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날인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에 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에 진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보다는 수익률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시는 그 상황에 제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부터 내년 1월 26일 날 신규로 무상증자된 물량이 우리 계좌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거고 소록스로 수익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지금 이 현상이죠, 오늘까지. 하지만 이 현상이 됐으나 여기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것. 하지만 그 이외에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리바이오와 엮여져 있는 이슈가 한 가지 더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오늘 아마 나왔을 건데 그 내용으로 인해서 내일은 점 상한가를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 주식 마지막 날이죠. 2023년의 주식 마지막 날인데 내일 오전에 우리 현정 앵커님과 함께 너튜브에서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다면 충분히 내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입장하는 방법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문자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최인성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터치하시고 8784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 QR코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 뜨거든요. 링크 터치하시고 역시나 8784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최인성 전문가님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바로 023772-0279번 최인성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종목들 담아서 지금 바로 여쭤보시면 되겠고 문자 접수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천천히 또 한 분씩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도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 PCL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3,720원.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크신데 30% 담으셨습니다. 지금 PCL 손실 중이라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략 좀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PCL은 제약 바이오주인데 투자 주의가 걸려 있는 거 빼고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많이 회복이 된 상황에 올해 매출액이 많이 부진한 상황이긴 하나 이 정도여도 충분히 버텨볼 재간은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3,000원대라면 이 종목의 적정 주가 가격 정도에 진입하신 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3,000원, 딱 라운드 피겨 가격인 3,000원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지만 3,720원이어도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된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봤자 5,000원을 넘기기에는 조금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려보면 PCL은 충분히 괜찮은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첫 번째 상승 파동을 5,000원대까지 올려놓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도 충분히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 24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24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부진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보다는 박스권의 장세를 이어나가면서 3,000원 아랫단으로 주가가 2,000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라갈 때 5,000원에서는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PCL 같은 종목들 왜 들어가셨는지 지금 보면 최근에 진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진입하셨다면 혹은 과거 시점에 진입하셨다면 그것에 따라서 보유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아니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보유하셔라 아니면 너무 긴 기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슬슬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들어가셔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 전화로 상담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잡으셨는지 이 종목을 내가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어느 관점까지 보고 계시는지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께 똑같이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상담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전화 상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제쯤 매수를 하셨는지, 매수 시점, 그리고 왜 매수를 하셨는지 이 종목 선정에 대한 이유 또한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화 상담 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전화 번호 아래에 나가고 있거든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요. 네네.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600원. 비중은 8%입니다. 비중은 8%의 매수가가 25,600원이요. 네. 네네. 역시 지금 오늘 그 제약바이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24,450원까지 좀 빠졌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 매수한 지가 한 2년도 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네네. 지금 조금 빠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먹고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솔루션 네. 좀 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신 종목들이나 아니면 언제 매수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수익 구간이 오셨는데도 매도를 못 하셨네요. 예. 한 번 왔던데 제가 조금 더 올라갈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더 올라갈까 싶어서 기다리신 거예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ABL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29,000원이 아마 끝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예, 29,000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9,000원 정도.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종목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잘 보시면 매출액이
21년도까지는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매출액과 작년 매출액이 매우 좋은 상황에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더 올라가려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나 더 길게 보유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냥 한 2개월까지는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10달 정도? 2개월 정도 더요. 2개월 정도예요. 예. 2개월 정도면 1월이랑 2월 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결국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27,000원에서 29,000원 정도 사이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더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괜찮겠습니까?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더 가져계시면 괜찮은데 지금 비중이 8%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라면 29,000원에서 절반 4%를 먼저 매도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갔을 때 32,000원에서 물량을 다 매도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진입해 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 제가 제약 바이오주들이랑 반도체를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이라고 언급은 드리고 있는데 네. 반도체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우리 로켓을 발사할 때 추진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갈 때 처음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로켓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추진체는 떨어져 나가듯이 제약 바이오주들도 그 정도 자리에서는 멈출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ABL 바이오는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 이상 끌고 가신다면 1년 정도겠죠. 지금부터 1년 정도. 그 정도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3만 원 중반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29,000원에서는 물량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그때는 남은 물량을 또 32,000원 정도에서 익절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5,600원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2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26,000원을 이탈할 때는 일단 전부 익절을 하세요. 전부 다. 네네네. 그러시고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진입하시냐면 2만 원보다 주가가 아래로 내려갈 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아무 때나 그냥 사시면 돼요. 그 이상은 안 내려갈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렇구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게 25,600원이잖아요. 25,600원에서 사셔서 그러면 네. 평균 단가 기준으로 25,750원에서 파셔야 국가로 내는 세금이랑 증권사로 내는 수수료가 포함되는 내 손익비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25,750원이 넘어서 29,000원까지 갔을 때 14%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ABL 바이오가 2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2만 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만 원에서 샀더니 주가가 막 내려가요. 점점 더 내려가요. 막 15,000원, 14,000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얘가 12,000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야, 그러면 이거 무조건 사야지라고 더 사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있죠? 25,600원. 네. 이 가격도 ABL 바이오의 주가 위치로 봤을 때 조금 중간에서 위쪽으로 봐야 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네네네. 22,450원이라는 가격, 좀 어려우니까 그냥 22,5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이 네. 가격은 언제든지 올라가기도 하고 언제든지 내려가기도 하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도 항상 이 가격은 지나쳐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가격보다 아래에서 사면 내가 아무리 주가가 내려가도 너 내려가 봐. 내가 더 사지 뭐. 더 사가지고 난 22,450원에 팔면 돼. 라고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네. 앞으로 전망은 이게 만약에 더 내려가면 내가 사가 보유하고 있어도 전망은 괜찮은 회사예요. 전망은 괜찮을 수밖에 없는 게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암에 대한 걱정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저는 이거 4만 원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네네. 투자를 뭐 100년, 200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가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쌈짓돈을 벌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뭐 죽을 때까지 끌고 갈 거 아니니까
네. 조금 올라갔을 때 수익 내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가지고 그걸로 또 올라갈 때 수익 내고 이거를 반복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알겠습니다. 되실까요? 예, 알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29,000원 되면 네. 29,000원 되면 팔고. 네네네. 다시 내려가면은 22,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잡겠습니다. 아, 그럼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똑같이.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ABL 바이오까지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이 뒤에 항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2,500원 70%요. 2,500원에 70%요. 예. 네.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으신 것 같은데 오늘 예. 2,245원에 종가 형성됐거든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4개월 됐는데요. 조금 물타기를 해서 좀 이것도 좀 내린 거예요, 제가. 네, 그러시구나. 전문가님, 그러면 바로 좀 솔루션을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내려온 모습인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티웨이 항공 매수하신 이유 한 번만 여쭤볼게요. 너무 좀 그래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네. 매수를 했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요. 매수가는 너무 좋으신데 뭐가 부족하신 건가요? 제가 계속 위에서 샀다가 네. 계속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70%까지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지금 거예요. 매수가가 예. 왜 좋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예, 번째, 감사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로는 저가 항공 관련주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예. 항공주 중에서는 우리가 좀 가격 저렴한 항공사 찾다 보면 찾는 게 진에어나 아니면 뭐 티웨이 항공이나 아니면 뭐 서울항공이나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되기 시작한 게 올해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매출액이 2배 뻥튀기가 됐죠? 작년이랑 예. 비교했을 때 왜 그랬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불황기가 왔을 때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여객 운송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했지만 그 당시에 대한항공이 주가가 방어가 됐었던 이유는 사람이 타야 될 자리를 개조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비행 항공을 했었어요. 하지만 네네. 티웨이 항공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똑같이 내려앉았었는데, 자, 그렇다면 네네. 지금부터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도 많을 것이고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많은 상황에 저가 항공의 유가까지 내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유보율은 있지도 않았는데 지금 마지막 3분기 때 유보율이 드디어 찍혔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지금부터 줄어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2,500원에 매수했는데 비중도 70%다? 비중이 많으신 거는 뒤로 제쳐두고 이 종목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 3,500원까지는 올라갑니다. 3,500원까지는 보셔야죠, 일단. 아이고, 저는 그렇게 못 봤는데. 3,500원은 높은 저는 한 가격이 3,000원 아니에요. 저는 3,000원 정도 받거든요. 잘 보세요. 상장되고 나서 오늘까지 1,333거래일째거든요. 차트 잘 보시면 상장되고 나서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이 3,500원대입니다. 맞죠? 네네. 그리고 내려왔을 때도 뚫고 내려간 게 3,500원입니다. 네네.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3,500원대예요. 네네. 그 다음에 박스권을 그렸던 가격이 3,5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네네. 올해 최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지 못했던 벽이 3,500원, 3,600원 사이였어요. 예.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이만큼 늘었으니 이 가격은 올해 초에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3,500원을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 된 거죠. 네네.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영업이익과 매출액만큼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500원에서 전량 익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비중이 70%이시니까 저라면 3,300원에서 20%, 3,400원에서 20%, 나머지 30%를 3,500원에서 모두 익절하고 다시 주가 내려오면 그때 또 한번 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 그럼요. 저는 그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3,000원 넘어갈 때까지는 충분히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그러면 전에는 이것이 뭐- 매도하지 마세요. 저 기간을 한 4개월 이상 기다렸거든요. 더 기다리셔야 4개월. 됩니다. 아, 그래요?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추운 날씨를 기대하기보다는 따뜻한 봄부터 여름 시즌 될 때 그때 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풍경과 하늘이 이쁜 가을철에 여행객들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3월 정도부터 서서히 탄력을 받으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대가 될 거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면 주가는 알아서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거 오르면 네. 이거 AI나 이제 반도체 쫓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안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티웨이 항공을 3,500원까지 입절하셨을 때 그다음에 예, 다시 예. 한번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계속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AI 관련 좀 맨날 언급하거든요. 그 종목들 예, 예. 매수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아, 그럼요. 네, 좋아요. 그러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릴 때 같이 한번 따라서 입장해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티웨이 항공 일단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분할 매도 전략 잡아주셨는데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네.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GS 리테일. 재미없는 종목 GS 리테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500원에 20조요. 23,500원에 20%요. 네네. 혹시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되셨어요. 네네. 오늘 장에서도 한 3% 넘게 조금 빠졌는데 지금 23,000원까지 갔거든요. 요즘 네네, 어떤 점이 그래서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게 작년 올 봄에 본 3월 달쯤 보니까 3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 3월 달쯤 가면 한 3만 원 정도까지 갈래나 하고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올라가진 않고 계속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미없다 생각하는 이렇게 데까지- 생각을 하셨군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상담 전문가님께- 드려봤습니다. 네, 바로 좀 솔루션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뭐 재미없는 종목이니까 왜 사셨는지를 저도 같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수익 구간이 왔을 때 이 정도로는 뭔가 재미가 없다 싶었죠? 뭐 한 8% 네네, 정도밖에 한 수익이 안 나니까 3만 원까지 봤어요, 제가. 3만 원까지 보신 거예요? 네네, 내년 3월 달까지. 좀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래요? 차라리 더 네.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네네. 제가 3만 원까지는 가격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여기 네. 29,100원 정도가 저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저항을 넘어갈 때 수급이 붙으면서 3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려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29,100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산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보다는 26,250원 정도 올라왔을 때 먼저 네. 10%를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네. 장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 안 팔 거야, 끝까지 가져갈 거라고 하시면 최소 네. 2년 이상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3만 원은 우습게 올라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3만 원 우습게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내년까지만 바라봤을 때 이 종목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은 29,100원, 3만 원대밖에 안 돼요. 네네. 그 말이 왜냐하면 과거 시점에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이 35,850원이거든요. 네네네.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시점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돌파가 나온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지지부진 횡보를 지속적으로 2021년도까지 이어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가 주가가 내려앉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앉았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자리가 35,850원인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수익률로 바라봤을 때 29,100원에서 익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35,000원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고민의 기준이 되는 건 내가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에 이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GS 리테일에 투자를 해서 35,850원까지 2년 동안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이자를 대충 10년치 이자를 2년 만에 찾아간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이것은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투기적인 면모가 아니라 내 자산의 증대도 아닌 이자를 이윤으로 추구하기 위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시라면 매수하신 가격 너무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투자하고 계신 기간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우리 은행에서 이율을 받을 때 연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뭐 연 4%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GS 리테일은 35,000원 갈 때까지 그냥 가지고 계세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배당도 나오죠, 이 종목이. 네. 그래서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대신 시간은 많이 걸린다.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26,250원이 문제가 아니라 3만 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수익률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빨리 올라가느냐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으시겠지만 그 갈증은 올라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약간 선비 같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설명밖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두 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도를 잡으시려면 29,100원에서 첫 번째 1차 매도 하시고 그다음에 32,000원까지 갔을 때에 남은 물량 다 익절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욕심이 있으시다면 35,000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냥 보유하시면서 그 마지막 35,000원에서 모든 물량을 익절하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재미는 어쩌면 재미는 어쩌면 안정된 종목이죠. 네, 안정적이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소매업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 전략 그리고 장기 전략까지 아주 세세하게 잘 잡아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종목 상담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로 가능하시고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받고 있습니다. 혹은 문자 접수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또 솔루션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함께 하시니까요.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두산 매수가는 13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이 20%신데요. 지금 다른 종목 사고 싶은데 정리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왠지 이거 여름에 좀 잘 갈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91,700원대까지 빠졌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좀 손절을 한 다음에 교체로 종목을 바꿔야 될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웬만하면 손절 의견은 잘 안 드립니다. 왜냐면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인데 잘 보시면 지금 13만 6천 원까지 올라왔었던 이력이 역사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죠. 지주사인데 로봇 관련, 의료기기 관련, AI 관련,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영위하고 있는 관련군들의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13만 6천 원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고 있는 매도 시점은 11만 원 넘어가고 나서 그때 상승 탄력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고 매도를 하셔야죠. 지금 손절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시고 잘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잠깐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2024년에 가장 큰 로봇 기대주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을 얘기했느냐?
2024년에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라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또 그에 발맞춰서 올라가 주어야만 지주사인 두산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잘 보시면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적자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적자인 것도 문제인데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7조예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말고 로봇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있으니 적자만 아니어도 충분히 두산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3분기와 4분기 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AI와 의료기기, 반도체 관련주로서 두산은 지주사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그때 11만 원을 넘어간다면 그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시면서 약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하시겠다는 얘기는 저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손절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지금은 손절하기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요청을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한 점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일 또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함께 하시니까요. 내일 못다한 분들 다 지금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종목 상담 못해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아주 강력한 종목으로 또 타임특가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타임특가 종목들 또 강력한 수익률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종목으로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방법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요,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 그 해안부터 시작해서 종목에 대한 아주 가치 있는 이야기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는데,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에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입력하시면 우리 인상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렸던 타임특가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요. 과연 어떤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룩스 184% 정말 놀라운 상승률 기록해 줬거든요. 이런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리노스인데요. 포착됐을 때는 12월 8일입니다만 자, 예시 종목입니다. 왜 예시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아무리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뜬다 하더라도 동전주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종목을 언급드리지는 않았으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동전주여도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수익을 만들어 준다라는 설명만 드릴 거예요. 국가 재난통신망 분야와 열차 무선통신 분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로 인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옴시티도 마찬가지, UAM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장마감 이후에 폴라리스 우노에 대한 매각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동 대주주인 오디텍과 TS2015-9가 성장전략 M&A 투자 조합의 지분 30% 정도를 426억 원에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뜨면서 오늘 리노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것인데, 리노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도 참여했었던 이력이 있었죠. 하지만 잘 보시면 12월 8일의 종가는
1,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전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진입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동전주여도 충분히 매수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동전주는 매매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종목이 없고 굶어 죽어도 동전주는 진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예시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이 자리에서의 최대 수익률은 32%가량 되지만 이런 종목 말고요. 카페24나 소록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진입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스는 리뷰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익시스템인데요. 선익시스템은 11월 16일과 22일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고 22일 날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12월 14일 날 리뷰로 또 한번 찾아뵀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인데 디스플레이는 언제 뉴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의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CES 2024가 있죠. 그래서 CES 2024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어떤 식으로 부각될 수 있느냐? 판매량의 호실적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새로 만들어낸 제품들에 대한 런칭 행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뉴스가 나와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 그렇다면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반도체 쪽으로 인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전 세계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올해 47억 달러로 61%나 감소가 됐습니다. 내년 85억 달러로 82% 확대가 예상이 되지만 2025년 106억 달러로 25%의 확대가 예상이 되지만 그만큼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뉴스만 나와준다면 1월, 2월 사이에 반도체로 인한 밑바탕은 깔아놨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죠. 자, 12월 14일 날의 리뷰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확대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기 때문에 선익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 끝까지 쥐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언급을 다르죠. 옷 모양이 오늘 찍은 거 아닙니다. 12월 14일 날 우리 이데일리 너튜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를 기준으로 24,950원에 포착해서 지금 27.25%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머리끄댕이 잡고 올라갈 겁니다. 그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겠으나 여러분들도 선익시스템은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끌고 가는 그 한정선이 어디가 될 것인지 같이 그 자리까지 끌고 가서 익절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꽤나 많이 나온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탑로스 자리를 안내해드리긴 했지만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선익시스템 절대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보유자의 영역이죠. 왜? 우리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토르 기법의 지지선에 익절을 해도 그뿐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심리도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자들만 지켜보실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런 종목 미리 포착해서 진입하시려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 바이오 가스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며칠 안 있으면 어떤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바이오 가스 관련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고요.
수도권 매립지 가스 발전소와 마산 생활폐기물 미랩가스 발전, 그리고 구미 구포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과 대전 금도동 LFG 연료 공급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군을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으로 획득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23년 12월 31일 시행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바이오 가스법으로 인한 시장 성장 가속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되겠죠. 이 뉴스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주가가 선반영 받은 것이냐, 아니면 선반영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선반영조차 받지 못했느냐를 지금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관련주 이지바이오와 GNC에너지, JC케미칼 등이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최근에 태양광과 관련된 관련주들도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은 테슬라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땅덩어리가 넓은 외국에서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인프라 사업이었죠. 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면 아무리 테슬라를 많이 팔아봤자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유소를 찾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그 문제를 태양광 발전과 태양광 주유소를 확충시켜서 그것으로 가름해 보려고 했었던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들도 똑같이 올라갔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주는 테슬라의 실적이 다시 한번 호실적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지켜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지바이오 어떻습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 한 가지 더 저점을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는 매수 관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고요. 아무리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할지라도 올라갈 가능성보다 횡보할 가능성과 내려갈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그 투자 심리가 있다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GNC 에너지는 어떤가요? 저점을 찍었었던 구간이 언제였습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찍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앉았다면 이 자리,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됐었던 이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상승 파동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지금 이 가격 4,200원대에서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려보겠지만 지금 GNC 에너지는 얼마나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JC케미칼은 어떻습니까? 저점을 이탈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 6,240원이라는 가격은 2022년에 찍은 가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핑크색 지지선에 닿아 있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 JC케미칼은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에코바이오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넘었죠. 그리고 변동성이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보다 큰 상황에 주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아랫단, 박스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자리에서 주가가 조금 내려와 주긴 했지만 메가 토르 기법의 자리에 걸려 있다는 건 우리는 이 종목 지금 매수해서 25% 이상 토르 기법을 보유하신 분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한번 수익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는 지금 이 상황, 이 자리에서 5,770원에서 매수하시는 거 너무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혹은 내일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만 5,770원 정도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이미 추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이후에는 추가 매수하지 않으신 상태로 보유하고 수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시드머니님이 지금 매수 후에 선익 시스템으로 수익 중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27.25% 그리고 방송 공략주였던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2연상 같습니다. 184% 상승률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익률 오늘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임특가 종목 에코바이오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해 보시면요. 최인성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2023년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도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계속됩니다.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